여러분, 혹시 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약 먹고 살아야 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 환자분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인슐린까지 맞던 분이 7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게 된 거예요. 뭘 바꾸셨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한 건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절대 확인해 주지 않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만 확인하면 여러분이 정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회복 가능한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68세 여성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키 158에 몸무게 47kg로 마르신 분이었는데 병원에서는 더 살 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반대로 했더니 8개월 만에 당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저는 55년 동안 내분비내과에서 수만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온 88세 의사 김원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30년은 저도 교과서대로만 치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죠.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어떤 분은 점점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뇨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그 후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당뇨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췌장이 24시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아예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체질 때문에 서양 치료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도 못 드시고 혈당 체크하느라 하루 종일 신경 쓰시고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은 꼭 남겨주세요. 혹시 당뇨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으로만 환자분들을 치료했어요. 혈당이 높으니까 약 드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이게 다였죠.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점점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약을 더 많이 먹는 분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뇨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55년 전 첫 환자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진료한 당뇨 환자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기뻐했어요. 특히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요? 혈당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손가락 찔러가며 검사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제가 당뇨 때문에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운명일까? 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기존 치료법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혈당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환자분 몸 전체를 들여다보자고 생각했어요. 췌장이 왜 약해졌는지, 인슐린이 왜 제 역할을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잘못 치료하고 있었던 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치료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들은 모두 당뇨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계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첫 번째 분은 74세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3번씩 약을 드시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죠. 그런데도 혈당은 200을 오르내리고 발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신경병증이 시작된 거였죠.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이대로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건가요? 박 어르신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 어르신께 제가 연구해온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봤어요. 혈당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췌장의 진짜 상태를 확인하는 세 가지 특별한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 어르신의 췌장은 아직 70%나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활하셨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지키고 간단한 하체 운동만 꾸준히 하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7개월 후 박 어르신은 모든 당뇨약을 끊으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필요 없어졌어요. 공복 혈당은 95,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발가락 저림까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꿈만 같아요. 2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이 밝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68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마른 체형이셨는데 당뇨가 생겼어요. 키 158cm에 몸무게가 47kg밖에 안 됐거든요. 병원에서는 더 살을 빼세요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뺄 살이 없으셨죠. 저는 김 어르신께 전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어르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근육을 늘려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체질이 다르거든요. 마른 몸이어도 췌장이 약해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김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8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량을 늘리고 췌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생활 습관을 지키셨죠. 그 결과 몸무게는 52kg으로 건강하게 늘었고 혈당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당뇨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어요. 김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지 새삼 느낍니다. 세 번째는 71세 이철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당뇨 합병증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눈에 출혈이 생기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투석을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늦은 건 아닌가요?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소용 있을까요? 이 어르신도 포기 직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몸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 어르신께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어요. 다만 합병증이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했죠. 1년 후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1.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눈 출혈도 멈췄고 신장 기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투석은 물론 필요 없어졌고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기존 치료법으로는 절망적이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원인을 찾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모두 당뇨에서 졸업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 분과 똑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도, 당뇨 기간도, 합병증 유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당뇨 치료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왜 평생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뇨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콸콸 새고 있는데 걸레로만 닦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걸레질을 해도 물은 계속 새겠죠. 수도관을 고쳐야 하는데 바닥만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뇨 치료가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혈당이라는 물이 넘치고 있는데 약으로만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정작 혈당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인 췌장이나 인슐린 저항성은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그럼 당뇨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저는 5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요.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있는데 세포라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를 망가뜨려요.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췌장 기능 저하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로 때문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려고 밤낮 없이 일해요. 24시간 풀가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지쳐서 고장 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계속 돌리면 결국 터지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모세혈관 손상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로 배달하는 택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이 모세혈관들이 상처를 입어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세포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입니다.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췌장도 크지만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서양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려면 보통 비만이 되어야 해요. 100kg, 120kg 이렇게 살이 많이 쪄야 췌장이 지쳐서 당뇨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60kg,
70kg 정도의 정상 체중에서도 당뇨가 생겨요. 왜냐하면 췌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지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의학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살을 빼세요. 칼로리를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져요. 특히 마른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교과서대로 서양 의학대로 치료했는데 환자분들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3가지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이 먼저예요. 혈당만 보지 말고 췌장의 진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둘째, 개인 맞춤 치료예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치료법이 달라야 하죠. 셋째, 근본 원인 치료예요. 약으로 혈당만 낮출 게 아니라 췌장과 세포를 회복시켜야 해요. 이제 여러분도 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췌장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당뇨 졸업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예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만 확인하죠. 이건 마치 열이 몇 도인지만 재고 열의 원인은 찾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제가 개발한 당뇨 완전 진단법은 3가지 핵심 검사입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예요. HOMA-IR이라는 지수를 확인하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숫자가 2.5 이상이면 위험, 4.0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수치가 510까지 나와요. 정상은 1.02, 5인데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혈당약만 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인슐린 저항성부터 해결해야 해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 검사입니다. C펩타이드라는 수치를 확인해요. 이게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수치가 0.9 이하면 췌장이 많이 지친 상태예요. 놀라운 건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도 C펩타이드가 정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췌장은 아직 살아있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모세혈관 상태 검사예요. 안저검사와 소변 미세단백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요. 눈 혈관과 신장 혈관을 보면 온몸의 모세혈관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이 3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여러분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감염형 당뇨입니다. 혈당은 그럭저럭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뇨 전 단계예요. 방치하면 5년 안에 확실한 당뇨로 발전하죠. 두 번째 유형은 과로형 당뇨입니다. 췌장은 아직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6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소진형 당뇨입니다. 췌장이 많이 지쳐서 인슐린 생산량이 떨어진 경우예요. 이런 분들도 적절한 관리를 하면 1년 안에 췌장 기능을 70% 이상 회복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유형은 합병증형 당뇨입니다. 모세혈관까지 손상된 경우예요. 가장 심각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23년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진행을 멈추고 오히려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세요? 유형을 알면 치료법도 달라져야 해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3대 핵심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4시간 공복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과 무설탕 차만 드시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요. 특히 췌장이 쉬면서 자가 치유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늦게 뭔가를 드시면 췌장이 다시 일을 시작해요.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저녁 9시에 식사하고 새벽 1시에 주무시는 분들과 저녁 6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주무시는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후자가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됐어요. 두 번째 원칙은 하체 근육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당 저장고가 커지는 거예요. 마치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죠.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제자리 스쿼트, 벽 짚고 스쿼트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루 10분이면 돼요. 세 번째 원칙은 7시간 수면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또한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췌장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췌장이 회복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7시간만 자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시든 밤 11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든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주일 후부터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식후 혈당도 많이 좋아져요. 3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6개월 후에는 약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려면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바로 식사 순서 혁명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에는 어떻게 드셨나요?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국물 한 모금 이렇게 섞어서 드셨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꾸세요. 첫 번째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상추, 깻잎, 배추김치, 무나물, 시금치나물 같은 것들이요. 이걸 5분 동안 천천히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두 번째로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고기, 계란, 두부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국수, 떡 같은 것들이요. 이때쯤 되면 이미 배가 많이 부를 거예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죠. 이 방법을 쓰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3050포인트 낮게 나와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실험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밥을 먼저 드실 때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랐는데 채소부터 드시니까 180으로 떨어졌어요. 같은 식단인데도 40포인트나 차이가 났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거든요. 첫째,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콜라, 사이다, 심지어 과일 주스도 안 돼요. 이런 건 혈당을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올려버려요. 췌장에게는 폭탄과 같아요. 둘째, 밀가루 음식을 조심하세요. 빵, 과자,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은 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거든요. 셋째,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소시지, 햄, 즉석식품,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에는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죠. 넷째, 과일도 조심하세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달라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같이 당분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많이 올려요. 드시려면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그것도 아주 조금만 드세요. 다섯째, 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야식 한 번이 낮에 열심히 관리한 혈당을 한 번에 망쳐버려요.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같은 통곡물이요. 흰 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도 좋아요. 오메가3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거든요.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단, 소금 간이 안 된 것으로 드세요. 녹차도 드시고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당을 낮춰주고 췌장을 보호해줘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혈당 일기 쓰기예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재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날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몇 시간 잤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이걸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이 정해놓은 치료법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당뇨 졸업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몸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거예요. 평소 8시에 드셨다면 7시에 드시고 7시에 드셨다면 6시에 드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밤에 출출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세요. 허기가 아니라 갈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 힘드시면 무설탕 차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두 번째 주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적응하셨으니까
식사 방법을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췌장을 살리는 거다. 내가 지금 당뇨를 졸업하는 거다. 상추나 깻잎을 먼저 34장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운동 시작하기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10번 하세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체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점심 식사 30분 후에는 제자리 걷기를 5분 하세요. TV 보면서 해도 돼요. 식후 혈당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녁에는 벽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10번 하세요. 바닥에서 하는 게 힘드시면 벽에 대고 하면 돼요. 상체 근육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 주는 완성하기입니다. 이제 모든 습관을 종합해 보세요. 일찍 저녁 드시고 채소부터 먹고 간단한 운동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혈당 일기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고 각 식사 2시간 후에 식후 혈당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한 달 후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시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대비법을 알려드릴 거. 첫째, 가족들이 반대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은 갑자기 식사 패턴을 바꾸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 관리를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시면 돼요. 둘째, 직장 때문에 저녁을 일찍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오후에 간식으로 견과류 조금 드세요. 그리고 저녁은 가능한 한 간단히 드시고요. 셋째,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이에요. 넷째, 혈당이 잘 안 떨어져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마음을 편히 드세요. 이제 실제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실지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식사하세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국물부터 한 그릇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 드세요. 점심 식사는 회사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능한 한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나물, 김치, 샐러드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밥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배부르실 거예요. 저녁 식사는 가장 중요해요. 6시 이전에 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드세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돼요. 생선구이에 상추쌈, 두부조림에 시금치나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간식이 드시고 싶을 때는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로 드세요. 절대 과자나 빵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한식집에서는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중식집에서는 탕수육이나 짜장면보다는 해물볶음이나 야채볶음을 선택하세요. 양식집에서는 파스타나 피자보다는 스테이크에 샐러드를 곁들인 걸로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희망적인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경고도 해드려야겠어요. 당뇨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5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제때 관리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 당뇨 환자 10명 중 3명은 실명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당뇨성 망막병증 때문이죠.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혀요. 처음에는 시야가 흐려지다가 결국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인데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는 괜찮다며 10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망막출혈이 심각한 상태였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관리했을 텐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두 번째로 무서운 건 신장 합병증이에요. 당뇨 환자의 30%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인데
이게 망가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요. 결국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죠. 투석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더구나 투석을 받으면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음식도 엄격하게 제한받아야 해요. 3번째는 신경합병증이에요. 손발이 저리고 아프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요. 특히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와요. 상처가 나도 모르고 상처가 잘 낫지도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당뇨 환자예요. 72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발가락 상처가 계속 곪아서 결국 엄지발가락을 잘라야 했어요. 선생님, 제가 혈당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4번째는 심혈관 합병증이에요.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4배 높아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합병증들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서운 통계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합병증들이 예방 가능하거든요.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합병증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미 초기 합병증이 있어도 진행을 멈추고 호전시킬 수 있고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제때 관리를 시작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조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한 그룹은 10년 후에도 90% 이상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반면 미루다가 뒤늦게 관리를 시작한 그룹은 50% 이상이 어떤 형태든 합병증을 경험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는 더 벌어져요. 20년 후에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상처를 내요. 마치 칼로 긁는 것처럼요. 한두 번이야 회복되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런 스파이크가 조용히 그리고 누적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오늘 치킨 한 마리 먹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식습관이 1년, 2년 계속되면 결국 폭탄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식사를 하면 오늘 혈관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오늘 적절한 운동을 하면 오늘 근육이 조금 더 강해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영수 어르신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7개월 만에 약을 끊으신 분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려드릴게요. 올해 79세가 되신 박 어르신은 지금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에요. 아침 공복 혈당이 88, 식후 혈당이 125 정도 나와요. 약은 하나도 안 드시고 계시고요. 더 놀라운 건 몸이 2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언제 이렇게 활기찰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당뇨 졸업하고 나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김영희 어르신은 어떠실까요? 마른 체형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건강한 근육을 가지신 68세 활기찬 할머니가 되셨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당뇨에 좋은 레시피들을 직접 개발하시고 주변 이웃들께도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이제는 당뇨 환자가 아니라 당뇨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철호 어르신은 합병증까지 있으셨던 분인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눈 출혈도 완전히 회복되시고 신장 기능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손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우리 손자들 성장하는 모습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당뇨 기간이 길어도
합병증이 있어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뇨 관리는 환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5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당뇨는 절대 평생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꾸준히만 실천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병이에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췌장도 회복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될 수 있고, 손상된 혈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부터, 채소를 먼저 먹는 것부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10번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혈당 일기도 꼭 써보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서 달력에 적어보세요. 한 달 후면 분명히 달라진 숫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이에요. 병들어서 고생하며 사는 것도 선택이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박영수 어르신, 김영희 어르신, 이철호 어르신처럼 당뇨를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몸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댓글로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공복 4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댓글로 변화된 혈당 수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제 최고의 보람이에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옆에 계신 가족분들,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당뇨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는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88세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 시니어분들이 겪는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당뇨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